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또 두 번째 찐 고수 초대석을 또 마련을 해봤어요. 최근에 저희 영상 중에 하나가 1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 영상에 보면 이제 칭찬할 때 신이 도움으로 옆집 아주머니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말 걸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소장님이 뭐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잘할 거다, 뭐 그 영상이 떡상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왔던 그 소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저는 이성용 소장이라고 하고요. 실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로 올해로 6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실건축사무소는 직접 사업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도 하면서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겸임 교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업을 하는 거랑 보통 교직에 있는 거랑 이제 양립하는 게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데 뭐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동시에 시작했어요. 이제 이력을 잠깐 설명드리면 네네. 한양대학교 졸업하고 콜롬비아 건축대학에서 석사를 3년 하고 미국에 있는 MBBJ라는 회사에서 한 6년 근무하고 2015년에 한국에 왔어요. 네. 그래서 3년 동안 해안 건축사 사무소 이제 대형 펌이죠. 거기에서 3년 있고 해안 건축사는 해안에 있어요? 산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겸임 교수 제안을 받는 상황이 있어서 해안에서는 겸임 교수직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럼 나와서 한번 일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때 나왔고 처음 프로젝트를 했던 게 울산광역시에 있는 조그만 근생이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겸임 교수 가르치고 동시에 진행을 했죠. 그러면 겸임 교수를 해안에서는 이제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교수직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나오셔가지고 창업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설계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동시에 시작을 했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나오면 프로젝트가 생기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겸임교수 하면서 그 월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조금 좋네. 좀 설렁설렁 해도 되고. 아니죠. 그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겸임교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는 학부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한양대학교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설계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계 수업? 예. 그럼 실제로 이제 교직에서 가르치는 거랑 현업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보통 배우는 거랑 현실은 실무는 막 다르다 이런 업계들도 있는데 이 건축 설계 쪽은 어때요? 설계라는 수업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하는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프로젝트 사이트를 정하고 거기에 원하는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해 나가고 완성도 있게 마무리를 짓는 작업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지어지지만 않을 뿐이지가 크지 않나 싶은 거예요. 결국에 시공하는 분들이 설계하는 분들 약간 이제 뒤에서 욕할 때 뭐 책상에서 펜만 굴기 해봤지 현장을 아냐. 근데 이제 소장님은 설계했던 거를 이제 시공까지 같이 해오셨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학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니 그거를 이제 학교 때부터 미리 고려하는 그런 게 좀 들어가면 나와서 현업할 때 좀 수월하지 않나. 뭐 그냥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세요.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을 공유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 미국 대학 저는 이제 석사를 했는데 모두 실무를 경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겸임 교수로 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교수님은 초고층을 많이 했으면 그 초고층을 그 스튜디오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현실적인 담론도 들려주고 그림을 그리는 뭐 방법도 알려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결론은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것도 아마 수업에서 가르쳐주고 있을 거고 근데 또 학생들에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이 그리는 상상력과 그런 거에서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알려주진 않으려고도 합니다. 어차피 현실로 나오면 다 찌들게 돼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뭐 민원은 어떻게 상대하고 그게 다 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우리가 그냥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이쁘게 지어주세요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해서 일어나는 거 또 법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녹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때는 그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역량을 또 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건축사님은 미국에서도 건축사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건축사 자격증 시험을 볼 때 한국은 물론 이제 서술식도 있지만 지식이나 법규를 많이 알아야 되는 시험이면 미국은 정말 실무적인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왔는데 너는 어떻게 대처할래?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건축학이 미국이 조금 더 앞서갔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지 않나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은 법이 하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 미국 라이센스도 주마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그건 없을 또 약간 것 같아요. 국가 환경적인 게 예, 있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현업에도 계시고 뭐 교직에도 계시고 한데 또 이렇게 뭐 주변에 인맥도 많으신데 요즘 주변에서 이제 들리는 거 봤을 때 뭐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떠나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힘들죠, 솔직히. 많이 힘들죠. 그래서 혼자의 생각일 수는 있지만 또 옥석이 더 가려지기도 하고요. 그걸 계기로 그 힘듦을 또 이겨내면 틈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조건 뭐 어려워서 안 된다기보다 기존에 했던 방식 이외의 것들도 다른 친구들도 선후배들도 고민하는 것 같고 다시 밑바탕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경제학도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제 업계에 좀 오래 계셨고 많이 만나봤을 때 사람들을 지금 현재 위기가 이런 상황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아무 땅에다 막 그릴 수 없잖아요. 이게 첫 시작은 누군가가 짓고자 의지가 있고 뭐 새롭게 땅을 사던 뭐 혹은 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하던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시작이 돼야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경기랑 엮이고 부동산 시장 뭐 혹은 금리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파급효과가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공간들을 쓰는 회사 뭐 혹은 근생이면 근생 뭐 학원 의원 뭐 등등 그러한 사람들이 일을 많이 벌려야 저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건데 나는 임대 안 할래? 뭐 혹은 나 건물 안 살래? 그런 이제 소극적인 이 흐름이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되니까 이게 체인이 맞물려가지고 맞아요. 네. 그 시작점이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을 타고 있는 약간 그런 거예요. 소장님은 그 겸임교수라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느라 근데 이제 그 겸직이 아니고 정말 그냥 현업에만 계신 분들은 정말 요즘 뭐 인허가수나 이런 게 되게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현상 설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현상 설계 현상 설계는 이제 나라에서 일정 부분 나오는 것들을 자격 조건이 되는 모든 시청자가 신청을 해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이 땅에 제일 좋은 건물 디자인을 한 사람에게 설계권을 주는 거죠. 아까 이제 뭐 시공사도 약 조달청에 응모해가지고 예, 약간 예, 따듯이 예, 하는 예. 거구나.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포인트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슨 프로젝트가 공모전에 나오면 한 20, 30팀이 나왔다면 이제는 막 50, 100 뭐 이렇게 같이 하면 20명 중에 1등 하는 게 시켰어요? 100명 중에 1등 하는 게 시켰어요? 이 시장에서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으려면 겸직하는 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결국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해야겠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이게 구조적으로 건축 설계가 있고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시공하는 업계가 있는데 네. 설계비가 이 시공업에 비해서 너무 짜다. 아유, 100번 동의합니다. 하는 일에 비해. 저는 이제 건물을 이렇게 해서 지어보니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민원 처리도 하고 막 보기에는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사실 이 굉장히 머리 쓰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도 영업이익은 적지만 요즘에 이제 돈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건축 주시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설계비 잘 안 주실래요? 아 이거 질문을 잘못했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물론 적정 설계비가 있겠죠. 너무나 비싼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싼 설계사무소한테 맡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각 설계사무소 뭐 혹은 시공사마다 측정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퀄리티라고 보실 수도 있다. 그거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등급을 어느 정도 매기고 일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너가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구독자분들은 이제 보통 일반인 분들도 많고 물론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이 분야에서 잘 하고 계시고 교육계에도 계시니까 꼭 뭐 경제적인 막 이런 분석 이런 걸 아니더라도 네. 업계 이론으로서 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10년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도시 이러한 가다 보면 특징 없는 건물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서초 쪽 건축주가 계셨는데 건물 짓고 임대가 다 됐어요. 이제 잔금을 완료하고 이제 임차인을 넣어서 너무 잘 됐다고 하면서 점심 식사를 사주셨는데 제가 그때 설계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길에서 제일 이쁜 거 만들면 이 길을 꼭 임대 혹은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건물부터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임차인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건물이 무조건 특이하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세련되고 멋있게 지어서 그 공간을 쓰는 사람들한테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그 건물을 쓰게끔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혹은 건물을 지으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경기를 막 이렇게 탄다기보다 꾸준하게 그런 사업들은 진행되고 그런 일들은 계속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건축 설계를 해서 또는 이제 건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찍어내기식이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미시적으로나마 큰 경기는 좀 죽어도 그 안에서 좀 노력을 하거나 좀 개성을 살리거나 하면은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게 결국은 경쟁력이 될 거고 그게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위기 속에서 또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업계가. 맞아요. 위기 속에서 헤쳐나간 사람들이 더 성공하잖아요. 그 위기 속에 더 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황금돼지다운 질문을 해야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건축사가 아니고 건축가지, 예술, 약간 디자인 쪽이신데 사실 우리 구독자들의 대부분은 사업가나 수익 이런 거 관점에 사실 더 궁금하거나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예쁜 쓰레기냐 엄청 실용성 있는 못난이냐. 왜 우리 자동차도 탈 때 굉장히 막 외관이 못생겼어 하는데 차주인은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옵션도 많고 편해. 네네. 근데 페라리나 이런 건 밖에서 보면 막 간질나는데 안에 타면 불편해. 그런 거는 하차감으로 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건물은 뭐 이렇게 나가는 감이라는 거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꼭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약간 흑백 논리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쁜 건물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비쌀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그렇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싼 금액으로 이쁘게 짓는 게 베스트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더 많잖아요. 이쁜 건물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건. 그런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건물은 이뻤으면 좋겠고요. 외곽지에 있을 경우에는 실용적인 걸 더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강남에 저희는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강남도 사실 강남구, 서초구 그에서도 뭐 청담동, 삼성동, 논현동 다양하게 있는데 그 지역을 요구하시는 직업적 특성 부류가 조금씩 다르세요. 역삼동 쪽은 사실 조금 더 IT 계열이라든가 세무 쪽, 논현동, 청담동, 뭐 삼성동 이런 데는 조금 더 패셔너블한 어떤 직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 특징에 맞는 건물 디자인을 요청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 임차 업종에 따라.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어떤 지역에는 조금 더 말씀대로 좀 더 내실을 기하고 실 면적을 훨씬 더 꽉꽉 채울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던가 그렇게 조금 전략을 그 지역에 맞춰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강남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실과 디자인 다 잘 잡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건축을 하는 스타일이 어쨌든 건축가이시다 보니까 조금 약간 디자인에 힘을 주는 경향이 좀 있으시겠네요. 아무래도 강남에서 많이 하시니까. 사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 혹은 장점이라고 하면 전체 강남구, 뭐 전체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규모 길 안에서는 제일 이쁜 건물 중에 하나가 되게끔 그럼 이제 강남 가다가 저기 이쁘네 하면 저기 실 거예요? 다 저희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 걸릴 수 있죠. 그렇지.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장 많이 다녀오실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여기 소장님이 설계한 건물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 2편에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설계한 것 중에 막 공실 나고 막 경매 넘어간 건 없죠?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트래킹 끝까지는 안 하시네요? 왜냐하면 다른 일도 하다 보면 그렇지. 이거 보자마자 저는 골조합 빡셌겠다. 저희가 설계하는 디자인들이 기본적으로 기준층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층이 다 달라요. 진짜 한 땀 한 땀 빚어야 됩니다. 대표님 건물도 한 땀 한 땀 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을 해야겠네요. 고급 한식당이죠. 삼원가든 본관 설계를 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유명한 식당이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설계비 3원이었어요?